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밥상을 풍요롭게 채워갑니다. 로컬 셰프가 만드는 건강한 요리법, 로컬 레시피. 안녕하세요. 로컬 레시피의 박동주입니다. 봄이 되면은요, 정말 주변에 이 먹거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풍성한 느낌이 드는데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재료로 어떤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차은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봄이 되면 정말 재료들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죠. 자,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돌나물 물김치. 예? 돌나물 물김치. 돌나물요? 네. 저희는 보통 돈나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돌하고 밑에 리을이잖아요. 네. 나 할 때 니은이잖아요. 네. 리을하고 니은이 이렇게 좀 부딪히니까 편하게 부르다 보니까 돌나물 돈나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나물이라고도 하고 돈나물이라고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원래는 돌나물과에 속하는 잎이기 때문에 돌나물이라고 부르시는 게 맞겠죠. 많은 봄나물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서 유독 이 돌나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봄이 되면 나른하고 첫 번째. 그렇죠. 그때 이제 충분히 섭취를 좀 해줘야 될 영양분이 뭐 비타민 C가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돌나물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이 함유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선택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나른한 봄 기운을 우리가 확 올려줄 수 있는 돌나물 물김치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에는 꼭 먹고 넘어가야 하는 돌나물. 비타민C가 풍부해서 충곤증을 날려주고요.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좋은 돌나물을 오늘은 상큼하고 시원한 물김치로 만들어 볼까요? 자, 드디어 돌나물 물김치 만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돌나물을 저도 이렇게 캐러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꼭 헷갈리는 애가 있었어요. 그렇죠. 도톰하게 이렇게 네네네. 비슷한 거 있었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야생으로 크는 거예요. 이게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구분이 안 됐었는데 어쨌거나 봄이 되면 나물 캐는 재미가 있는데 그쵸. 돌나물을 요리해 먹는 게 이 물김치 말고도 또 있을까요? 돌나물이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비타민 C는 열을 가하는 조리법을 하게 되면 파괴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센 것으로 하는 요리로 많이 드시거든요. 무침이라든지. 겉절이식으로. 그렇죠. 돌나물로 겉절이 김치 대신 해서 봄에 비빔밥 위에 얹어 먹어도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으로 먹는 그렇죠. 요리를 생으로 하는구나. 먹는 거예요. 여러분 돌나물은 절대 네. 데치시거나 네. 끓여 먹지 마세요. 열을 가하시지 마세요. 네네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네. 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와, 오늘의 주인공. 야, 너무 네. 싱싱해 보여요. 진짜 색깔도. 통통해요. 그렇죠? 사과가 이제 조금 있으면 들어가는데 단맛이 많아서 부재료로 쓸 거고요. 양파, 그리고 홍고추, 쪽파, 그리고 조선오이. 그리고 이제 저 잣을 좀 넣게 되면 고급져지죠. 동동동동.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타 이제 양념들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네. 나머지는 양념인데 하나를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밀가루. 안에 밀가루요. 밀가루는 네. 밀가루잖아요. 밀가루는 밀가루인데 네. 풀을 쓰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 풀을 쓰는 게 계절에 따라서 재료가 좀 달라요. 밀이 봄에 나기 때문에 밀가루로 이렇게 풀을 쓰고 봄에나 이제 봄 여름 쪽에서는 네, 이제 밀가루로 풀을 쓰고 네. 그리고 이제 한여름이 되면 보리밥으로 풀을 쓰고 가을 겨울로 넘어가면 찹쌀이 나오기 때문에 찹쌀로 풀을 쓰고. 야, 그렇군요. 그럼요. 풀 쓰는 재료가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같다고 생각했었지만 네. 알고 보니까 그때 나오는 그렇죠. 식재료 가지고. 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맨날 똑같이 그냥 밀가루로만 하지 마시고 네. 보리가루, 찹쌀가루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물김치 담그기 시작해 볼까요? 우선 돌나물은 식초물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사과, 양파, 오이, 파, 고추 등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해둡니다. 그리고 잣도 빼놓지 마시고요. 이제 물에 밀가루를 풀어서 풀을 써야겠죠? 잘 저어가며 끓여주세요. 자, 이제 재료도 다 다듬고 네. 풀도 쑤어가지고 풀도 쏜다고 쓴다고 그러죠. 이렇게 쓴다고. 네, 풀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지금 식히고 있는데요. 그동안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아까 이 돌나물을
식초에 네. 왜 씻으셨잖아요. 네네네. 꼭 식초에다가 씻어야 되나요? 이게 식초는 아무래도 해독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분들은 밀가루를 얇게 풀어서 네. 아니면 쌀뜨물을 얇게 가라앉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종의 해산물은 해감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땅에 있던 것들은 아무래도 또 땅속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무기질, 유기질도 있지만 네네네. 또 독성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털어내는 개념으로 오늘 식초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식초뿐만 아니라 쌀뜨물이나 이런 걸로도 네, 씻어도 하셔도 괜찮겠네요. 되죠. 자, 그리고 물김치는 아무래도 국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국물을 좀 더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네. 꼭 넣어야 될 재료나 네. 이런 점은 좀 유념해라라는 게 있으면요. 매실청을 조금씩은 다 계절이 되면 담아 놓으시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이 잡내를 좀 없애주더라고요. 군더더기 없는 시원한 맛을 내주는 게 깔끔한 맛. 매실청인 것 같아요. 깔끔한 맛. 네. 그래서 끝에 이제 오늘도 저희가 매실청을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끝에 한 방울 정도 이렇게 하면 국물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풀물이 식으면 소금, 액젓, 다진 마늘, 설탕, 매실청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적당히 간이 된 풀물을 준비해둔 재료 위에 잘 부어주면 깔끔하고 시원하고 상큼하기까지 한 돌나물 물김치가 완성됩니다. 봄철 입맛 사로잡고 건강까지 책임질 돌나물 물김치. 어렵지 않죠? 야, 물김치가 이렇게 간단하게 뚝딱.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풀 쏘고 식히고 요 시간이 들어서 맞아요. 그렇지. 거의 한 30분 안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왠지 이거 만들 수 있을까 겁이 났었다라면 네. 한번 오늘 배우신 그대로 해서 네. 재료만 바꾸면 맞아요. 모든 김치가 물김치가 다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네. 보기만 해도요. 근데 이렇게 너무 저어주시면 안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이 날 것들은 풋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대면 손을 대면 풋내가 나니까 풋내가 비린내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김치 잘못해 놓으면 물비린내처럼 안 좋죠. 그렇구나. 막 네. 이제 양념이 잘 배이라고 막 섞어 주려고 네네.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는 네네. 거군요. 네네.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바로 퍼서 드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먼저 네, 내보시고요. 네. 자, 퍼서. 숙성되기 전 갓 담은 물김치의 맛은 어떨까요? 싱싱한 샐러드처럼 봄내음이 가득하고요. 잠깐 사이 우러난 국물에서 상큼하고 개운한 자연의 맛이 느껴집니다. 진짜 국물이요. 네. 담백합니다. 그렇죠. 야, 물김치가 어쩌면 이렇게 담백하죠? 카메라에는 한 사발 나갔지만 몇 사발 드셨는지 몰라요. 너무 많이 먹었나요? 예, 맛있어서. 그러니까. 네, 그런데 네. 저희가 방금 이 만들자마자 먹어서 그런데 이게 시원하면 맛이 더 할 것 같아요. 냉장고에 넣었다 드셔보세요. 너무너무 개운해요. 입안에서 그냥 네. 향이 확 나면서 시원하면 그렇죠. 정말 이 여름에도 먹기 좋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제가 좀 기대했던 맛이 있었거든요. 어떤 맛? 보통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 물김치 주면 좀 달달하거든요. 달큰하게. 근데 사실 오늘은 그 단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단맛이 들어가면 이제 특히 설탕이 들어가면 네. 미생물의 먹잇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발효를 하기 시작해요. 업소나 식당 같은 데는 네. 회전이 또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담궈놨다가 또 빨리 빼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달게 해도 가능하죠. 되지만 네. 우리는 집에서 이제 이러고 놔두면 한 2, 3일 먹어야 되는데 그럼요. 너무 달게 해놓으면 나중에 네. 뽀글뽀글 맞아요. 올라와요. 그리고 이런 싱싱한 채소들 색깔도 우리가 간다고 그러죠. 색깔이 네. 안 예뻐져. 안 예뻐져요. 네. 자, 그래서 물김치는 집에서 드실 때는 좀 그 설탕을 좀 적게 네. 넣고 네. 담백하게 드셔도 그럼요. 괜찮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제철 요리 돌나물 네, 물김치 오늘 네. 함께 만들어봤는데 네. 정말 이 봄처럼 파릇파릇한 맛을 함께 느껴봤습니다. 자,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로컬 레시피였습니다. 봄철 나른해진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줄 초간단 건강 레시피. 상큼한 돌나물 물김치 드시고 남은 봄도 건강하게 보내세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여행의 날. 가고 싶은 곳은 많고 시간은 빠듯하고 그러다 보면
아, 다리 아파. 이게 여행하다 보면 중간에 좀 쉬어가는 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 커피나 차 한 잔 마시면서 좀 특별하게 쉬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또 다른 여행이 시작되는 이색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잠깐 쉬어가는 동안 영화 속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영화 전문 북카페부터 궁중 다식과 수제 안개, 거기에 다양한 차에 대해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한옥 티룸까지 카페에서 즐기는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경주에 떠오르는 여행 명소 경주 읍성. 조선시대 경주의 중심부였던 읍성의 동쪽 성벽과 향일문이 복원돼 아름다운 경치를 뽐내고 있죠.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나는 것 같은 경주 읍성인데요. 이곳에서 또 다른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색 카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잘 됐어요. 마침 좀 쉬어가고 싶었거든요. 함께 여행 떠나보실까요? 넓은 창으로 경주 읍성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곳곳에 책들이, 특히 영화 관련 책들이 가득한 이곳은 커피와 영화와 책이 함께하는 북카페라고요. 이 카페 지금 뷰도 굉장히 예쁜데 이 안에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곳곳에 이렇게 눈에 띄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북카페인 것 같다라고 눈치를 좀 채긴 했는데 좀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는 북카페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공간인지 궁금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카페라서 카페처럼 그냥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대신 제가 다루고 있는 책들이 영화와 관련된 책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관련된 뭐 각본집이라던가 아트북, 그리고 이제 다양한 감독님에 관한 책들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각본집부터 영화 전문 잡지, 배우들의 에세이, 아트북 등등 영화에 관한 모든 책들을 만나볼 수 있어 그야말로 영화에 빠져들 수 있는 곳인데요. 새삼 영화 관련 책이 이렇게 많았던가 놀라게 됩니다. 와, 이게 지금 다 영화 관련 책이라는 거잖아요.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막 이렇게 눈길이 간 책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나하나 모으시기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이 중에 좀 구하기 어려웠던 책들도 있는데요. 특히 제가 영화제를 자주 가는데 그 해당 영화제가 그 해에만 발행하는 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해에 제가 구매를 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런 책들이 좀 구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외국에서 발행하는 잡지 같은 경우도 그거를 사려면 외국을 가야 하니까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책들 중에서도 특히나 좀 대표님께서 이건 내가 좀 자랑하고 싶다, 좀 특이한 책 같은 거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리틀 포레스트 사진집이나 마더월 사진집 같은 게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지금 시중에서는 절판이 돼서 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서점에 오시면 제가 보실 수 있게 비치를 해두어서 이제 이 두 책 같은 경우는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서점에서. 이곳에 와야 되는 이유가 또 생겼네요. 미처 몰랐던 영화의 뒷얘기부터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영화에 대한 심도 깊은 해석을 담은 책까지. 이곳에선 정말 영화 속으로 여행을 떠나기 위한 모든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서 좀 특별한 책을 읽고 있다 보니까 또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좀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리틀 포레스트 사진집을 보고 있었거든요. 대표님은 뭐 보고 계세요? 저는 이 책을 보고 있었어요. 와인? 와인은 영화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이 책은 와인이 등장하는 영화의 100가지 장면을 소개하는 책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 자체도 너무 독특하다. 이게 진짜 영화에 관련된 모든 책들은 이곳에 다 있나 봐요. 영화도 영화지만 이곳의 매력인 읍성뷰를 빼놓을 수 없죠. 창을 향해 놓인 소파에 앉으면 한편의 영화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멋진 경치를 감상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찾은 곳은 고목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 덕에 웨딩 스냅 사진 촬영이나 피크닉의 명소로 손꼽히는 곳, 진평왕릉입니다. 이번
이번에는 진평왕릉에 왔어요. 여기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봄 정취가 물씬 풍기는데 아는 사람들은 알지만 이곳은 경주의 숨은 명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이 멀지 않은 곳에 또 특별한 쉼터가 있다고 합니다. 놓치면 안 되겠죠? 바로 가보겠습니다. 보문마을 안쪽에 자리 잡은 멋스런 건물 한 채. 한옥과 고풍스러운 인테리어에 이미 새로운 여행이 시작되는 기분인데요. 이곳에서 즐길 수 있는 진짜 여행은 바로 맛과 향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들어오자마자 인테리어가 제 눈을 확 사로잡았어요. 뭔가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좀 고풍스러운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아늑한 기분이 드는데요. 어떤 공간인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맑은 입차를 우려들 수 있는 찻집입니다. 아, 찻집이구나. 뭔가 또 맛있는 차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신 거예요?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차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차들을 다 일일이 말할 수는 없는데 많은 차들을 접하다 보니 그 차가 주는 향기나 맛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싶어서 이 티룸을 공간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차 전문가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이름도 낯선 다양한 차들의 맛과 향을 음미할 수 있는 곳인데요. 거기에 매일 아침 직접 만드는 궁중 다식과 수제 양갱은 눈과 입을 모두 즐겁게 합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와, 이렇게 멋진 찻자리와 다시까지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하나 너무 궁금한데 오늘 제가 맛볼 수 있는 차는 어떤 걸까요? 올해 해차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차. 해차가 뭔가요? 고구 15일에서 20일 되기 전 따는 아주 작은 여린 잎으로 특우전을 소개하겠습니다. 특우전. 제가 우전은 들어보긴 했거든요. 근데 특자가 붙었으니까 더 뭔가 귀한 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 다식들도 굉장히 아기자기해서 먹기 아까울 정도로 너무 예뻐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수제 양갱을 소개하자면 제철에 나는 과일들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것들은 궁중 다식을 대표로 하는 것들인데요. 차와 곁들이는 다식입니다. 제철에만 맛볼 수 있는 금귤전과는 이 시기에만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차를 즐겨볼 텐데요. 봄의 절기 가운데 고구가 지나기 전에 파릇파릇 올라오는 여린 잎들만 따서 만든다는 우전차. 맑은 빛깔과 향기에 몸까지 깨끗해지는 기분이고요. 금귤전과와 다식은 새로운 경험입니다. 지혜씨 드셔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아, 일단 제가 오늘 맛본 차가 특우전이잖아요. 근데 이 특우전이 4월 20일 고구가 지난 지금은 사실 구경도 못 해보는 차인데 이렇게 또 귀한 차를 제가 맛볼 수 있어서 뭔가 더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가장 신기했던 거는 그 우릴 때마다 각각의 차 맛이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신기했어요. 또 이렇게 제철 과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신선한 느낌까지 들어서 봄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자극적이지 않은 궁중 다식과 맑은 차를 마시면서 몸도 마음도 정화되는 기분. 차를 즐기는 이 시간 자체가 바로 힐링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행 중에서도 쉼이 필요한 순간에 또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색 카페들 추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들러보셔서 여행과 함께 쉼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여행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매력 가득한 북카페와 티룸. 어떠셨나요? 쉬어가는 순간까지 추억과 힐링을 선사하는 공간들. 경주에 오신다면 꼭 놓치지 마세요. 전체 인구가 10만 명 정도인 경상북도 영주시. 밭이 나오는 걸 보니 오늘의 주인공은 혹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 청년 농부? 접근대와 치커리, 고추 농사에 토마토까지 모두 두 사람이 손수 기른 채소들인데요.
이 둘이 지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주인공의 일터. 농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간인데요. 이들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저희는 영주에서 카페 겸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는 언니 정사랑 동생 정하나입니다. 농사꾼이 아니라 장사꾼이었네요. 한마디로 본업은 사장님, 부업이 농사라는 말씀. 그런데 이렇게 영주같이 작은 지역에서도 와인바 운영이 되나요? 와인 자체가 영주에서 많이 소요되지 않고 찾는 분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인을 할까 말까 엄청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제 저랑 동생이랑 와인을 너무 좋아하니까 카페 겸 와인바에서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도 조금 놀랐어요. 본인들이 좋아서 시작한 이곳은 금세 영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그 인기 비결에 한몫한 와인 큐레이션 서비스. 그럼 우리도 초보자를 위한 와인 추천 한번 받아볼까요? 보통은 에일 맥주처럼 약간 달달한 와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와인이 모스카토인데 모스카토 포도 품종이라고 있어요. 그 품종의 와인을 이제 추천을 받으시거나 마시면 조금 달달하고 상큼하게 드실 수 있고 그게 조금 달달하다고 느끼시면은 약간 미디엄 스윗, 세미 스윗 정도의 그런 와인들을 추천받으시거나 찾으시면은 아마 입에 딱 맞으실 것 같습니다. 고객들에게 좋은 와인을 추천하려면 파는 사람도 그 맛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가게에서 팔기 전 꼭 거치는 단계가 시음이라네요. 오늘 마셨던 와인 어때? 괜찮아? 기대 이상으로 맛이 드라이하고 괜찮은 것 같아서 이번은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두 사람 모두가 찬성해야 그 와인을 들여온다네요. 자, 와인도 중요하지만요. 함께 먹는 안주를 빼놓을 수 없죠. 요리 담당 동생 정하나 씨가 추천하는 와인 안주는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와인에는 보통 과일이나 치즈류들 많이들 드시는데요. 저희 과일도 또 지역의 과일들을 다양하게 제철 과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한우 차돌박이 떡볶이는 또 지역의 한우를 이용해서 매콤한 떡볶이는 동양적인 맛 그리고 우리 와인은 서양적인 맛 동서양의 조합으로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주에도 로컬 재료를 넣었듯이 두 자매의 영주 사랑은 대단한데요. 이 가게에서 맛볼 수 있는 로컬 감성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직접 키운 유기농 케일과 영주 사과로 만든 케일 사과 주스가 있고요. 그리고 영주에서 생산된 12곡으로 만든 미숫가루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백산 자락의 자연 환경 속에서 유기농법으로 만든 와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시골 감성의 가게인 것도 아니죠. 인테리어는 물론 서비스까지 고품격이라고요. 사과나 시트러스가 꽃향이 좀 날 수 있어요. 이게 라벨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벤트용이나 선물용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뒤집으면 장미꽃다발 느낌입니다. 가까운 마트에서 와인을 살 때와는 분명 다른 서비스. 맛부터 디자인까지 손님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다 보니 만족도가 높습니다. 분위기도 되게 좋고 와인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해주셔서 와인 먹을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둬서 먹어야 되는지 잘 알 것 같아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와인을 평소에 가까이 하지는 않는데 와서 먹어보고 설명도 해주시니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손님들은 이런 가게가 생겨서 좋겠지만 사실 사장님은 한창 즐기고 싶은 게 많은 청춘의 나이잖아요. 도시의 화려한 낮과 밤이 그립진 않을까요? 저는 워낙 이제 적응도 잘 하고 뭐 운동이나
와인 공부에 대해서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한 건 잘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영주 생활이. 지역에 같이 자라온 친구들이 다 떠나고 없기 때문에 우정에 대한 갈증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갈증은 또 지역에 있는 언니 동생들과 많이 모임도 하고 만나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며 영주에 살만한 이유를 만들어가는 두 자매. 소도시들이 지금 많이 축소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남아주고 이 도시를 활성화시키는 기분이 들어서 보기도 좋고 많이 응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변 이제 상가 사장님들이나 주변 다른 분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또 정이 많으셔가지고 엄청 그 부분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회가 좋고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에는 영주가 참 제격인 지역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향하는 요즘, 와인과 사랑에 빠진 이 자매는 지역에 살면서 지역을 살리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영주에서의 행복한 삶이 쭉 이어지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비로소 봄이 활짝 피기 시작했습니다. 벚꽃보다 한 발 앞서 봄을 알리는 꽃, 매화. 매화 소식에 너도 나도 춘천시 서면으로 찾아들고 흙으로 구운 매화 풍경은 딸랑딸랑 손님들을 반깁니다. 그래도 또 힘들어도 해보자 그래서 다시 2015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금산리 도예마을의 향기로운 봄잔치, 전말촌 매화축제 현장을 소개합니다. 3년 만에 매화축제 소식에 사람들이 금산리 전말촌으로 모여듭니다. 예쁜 봄꽃이 장난감보다 좋은 아이들. 누가 땄어? 선아가 땄어? 벚꽃이랑 헷갈려가지고 저희도. 벚꽃이라고. 벚꽃인 듯 벚꽃 아닌 벚꽃 같은 매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래봬도 벚꽃보다 먼저 와서 봄을 알리는 꽃이라고요. 고고하고 청초한 매력에 예로부터 선비의 꽃이라 불려온 매화. 우아한 백매화와 사이사이에 낀 발그레한 홍매화까지. 따사로운 햇살과 꽃향기에 파묻혀 살포시 카메라에 봄을 담아봅니다. 여기 봐요. 여기 하나 둘 셋. 코로나 때문에 많이 다니지 못했는데 여기 와서 많이 볼 것도 보고 기분 완전 좋아요. 진짜 짱이에요. 매화 보러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한 금산리 주민들. 동네 어머니들은 다 함께 팔을 걷어붙였고 바로 옆 중학교의 학생들도 도우미로 나섰습니다. 전말촌 아주머니 아저씨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봉사활동에 캐스팅되었습니다. 학교 학생 수가 많이 모자라서 지금 준비하는 인원이 좀 모자랄 수 있는데 그래도 즐겁게 다 같이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한 축제. 서면 지역 소상공인들이 차린 아기자기한 플리마켓은 여심을 사로잡고 서면 농민들이 정성껏 농사지어 만든 농특산물도 인기가 좋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존과 도예 작품 전시, 꽃대골 속에서 즐기는 문화 공연까지. 와, 이렇게 다채로울 수가 있나요? 예로부터 나무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흙이 좋기로 소문났다는 금산리 점토마을. 축제를 처음 기획한 건 이곳의 도예가 전채윤, 박영진 부부입니다.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방이 전부 매화꽃인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 들어올 때까지 매실 꽃이 매화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 즐길 수 없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보자.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조그맣게 진짜 이렇게 마을 잔치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2000년도 그때. 잔치라는 말이 어색한 요즘 세상에 매화축제는 온 마을이 화합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금산리에 시집와서 한평생 살아온 우리 어르신들. 모처럼 한껏 손맛을 발휘해 주시는데요. 옛날서부터
매실이 좋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옛날엔 여기 매실 구했어요. 구해서 사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그랬다는 건데 지금 매실이 흔해가지고서는 지금은 그렇지. 노릇하게 구워낸 화전에 꿀 대신 바르는 매실 조청. 그 새콤달콤한 쫀득한 매력에 PD도 반하고 작가도 반하고 꿀도 없는 게 진짜 꿀맛입니다. 자, 잘 먹었으니 이래라 제작진. 주차장에서 3대가 함께 나들이 온 서윤이 시혁이네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들을 따라 매화축제 완전 정복에 나서볼까요? 축제장을 향하는 길목에서부터 이미 축제 즐기기에 시작. 저기 끝에 봄 옆에. 끝에 봄 가봐요.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업로드하면 금산리 특제 매실에이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즐기는 웰컴 드링크. 이렇게 잘 먹어봐. 옳지. 시원하지? 매실 마시죠? 두 번째 미션은 체험존 즐기기. 동그란 점토에서 매화꽃 모양을 무사히 분리해내면 성공하는 달고나, 아니 일명 흑고나 미션입니다. 성공한 점토는 나중에 잘 구워서 나무에 걸리게 되고요. 미션 스티커 3개를 모으면 서면 농산물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윤이 시혁이네 가족도 도전해 보는데요. 촉촉하게 물로 적셔가며 긁고 또 긁고. 그렇지. 오!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조금만 더. 망했다. 아빠 나 깨졌다. 여기 툭 하고 깨졌어. 꽃 한 송이 피우기가 만만치 않네요. 흑고나는 실패했어도 봄바람에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거 소리가 좋아요. 이게 다 매화 모양이에요. 매화? 매화. 이게 매화 그럼 저가 아까 깨트린 게 매화예요? 다시 만들러 갈래요? 아니요. 어려워요. 할머니와 엄마는 여유를 즐기며 매화차 체험을 즐깁니다. 핀다. 아 이쁘다. 난 아직도 찻잔 속에서 천천히 봉오리를 띄우는 매화차. 그냥 꽃피는 느낌으로 향맛으로. 가까이서. 그럼 이 컵을 주는 거예요? 은은한 매화향이 딱 엄마의 취향 저격. 시혁이도 한 모금 마셔볼래요? 매화 그 꽃을 따서 조금 여러 개 놓고 하면 매화 차 향도 날 것 같아요. 한편 아직도 혼자 남아서 흑고나를 하고 있는 아빠. 아유, 승부욕이 남다르시네. 약간 돌 닦는 기분이에요. 열심히 돌을 닦아봐. 이번 건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언니 이번 건 성공각인데? 스티커 준비해놓으니까요. 아직 준비 안 했어? 넘치는 자신감. 과연 결과는? 두 분 다 다시. 성공. 성공? 와! 인정? 아빠 거기에다 부숴주면 안 돼. 역시 아빠들은 위대합니다. 온 가족이 다양한 체험으로 즐거운 시간. 이번에 엄마는 캘리그라피에 도전하는데요. 두 아이에겐 엄마지만 부모님께는 든든한 딸. 아빠 선물. 아버지께 마음을 담은 편지도 전하고 미션 스티커도 3개 다 모았습니다. 이제 여유롭게 꽃길 산책을 즐겨볼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 활력소가 되어줄 행복한 봄나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사진도 많이 찍고 소중한 추억도 가득 쌓아봅니다. 아유, 누가 꽃인지 모르겠다. 정말 한 3년 만에 이렇게 꽃 구경 나온 것 같아요. 오늘 가족들이랑 부모님이랑 너무 재밌었고요. 즐거운 추억 쌓은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즐거웠어요. 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우울해하고 그리고 힘들어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렇게 축제장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셔가지고요. 내년에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즐거움으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행복하죠 뭐. 가족끼리 멀리도 안 가고 가까운 곳에 그래요. 와서 이렇게 보고 갈 수 있고 너무 좋죠. 이런 지역 축제가 많으면 좋죠. 계절별로.
역시 서면이다, 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을 주민들의 애정과 자부심이 만들어낸 매화축제. 춘천 서면에 가득 피어나는 매화는 봄의 전령이자 행복의 배달부입니다. 지지 않는 봄꽃이 피는 마을, 이곳은 서면 금산리입니다. 궁금한 이슈, 놓치고 싶지 않은 이슈를 추적합니다. 오늘의 이슈는 다시 시작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그 현장을 추적합니다. 이추남이 아침부터 카페에 간 이유는 뭘까요? 여기 앉아서 조금만 마시고 갈 건데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산미 없는 걸로 해서 테이크아웃 잔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매장 내에서 취식하실 경우에는 잠깐이라도 테이크아웃 잔에 드실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매장에서 일회용컵이 안 된다고요? 4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된 일회용품 규제. 아마 커피 주문하다가 저처럼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불편하겠지만 뭐 환경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저도 불편에 감수하더라도 텀블러를 좀 자주 들고 다니고. 정말로 시민들이 이런 것들 불편을 감수하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슈를 추적하는 남자 이추남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일회용품을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코로나 시대 우리의 일상생활이 된 일회용품. 하지만 4월 1일부터 식당과 카페에서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저 이추남이 추적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사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2018년 8월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정부는 2020년 2월 일회용품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의 상황은 어떨까요? 정확한 일회용품 규제 대상과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4월 달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다시 재개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월 이전에는 이제 식품 접객업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었는데 4월부터는 이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규제 대상은 일반 음식점, 제과점, 커피 전문점 등이 해당됩니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품 플라스틱 컵과 접시, 나무젓가락 등 10여 가지 품목에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과태료도 부과될까요? 우선 과태료 부과보다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에서의 제도 취지 설명 그리고 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전은 5개 자치구가 전담을 해서 식품 접객업의 일회용품 규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리 감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 대전 대덕구청을 찾아왔는데요. 사무실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여기에 정수기가 있지만요. 어떠한 일회용품도 없고 책상마다 개인용 컵, 텀블러가 있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고 반성이 되네요. 대덕구에 있는 3천여 곳의 식당과 카페를 현장 지도하는 부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시청을 다녀왔는데요. 4월부터 다시 일회용품 규제가 들어가면서 하지만 과태료는 아니고 전부 다 그 현장 지도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손님분들이 되게 찝찝하다고 이렇게 다회용 컵보다는 일회용 컵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과태료 처분보다도 이제 계도의 목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실험도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관한 지도 현장으로 함께 나가보겠습니다. 대전 대덕구에만 380곳의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매장 안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첫 주,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구청 기후환경과에서 나왔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4월 1일부터 이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 관련해서 저희가 계도 차원에서 나왔어요. 대학 캠퍼스 안에 위치한 카페,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4월부터 손님들에게 다회용 컵 사용을 안내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불만의 목소리도 많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제 시행을 하고 계실 텐데 손님들의 반응은 어때요? 코로나가 아직 종료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일반 다회용품 매장에서 비치되어 있는 머그컵이나 이런 것도 조금 약간은 기피하시죠. 그리고 또 빨리 나는 그냥
좀 여유 있게 조금 마시다가 나가고 싶은데 굳이 머그컵을 꼭 받아야 되는지 하고 조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사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더 편하고 위생적으로 느껴질 때도 많았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일회용품 규제. 상인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뭘까요? 저희가 약간의 더 애로사항은 머그컵으로 받아서 한 진짜 10분, 15분 있다가 나가는 손님들. 그럼 또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저희는 2번 일이에요. 머그컵도 닦아야 되고 다시 또 일회용품으로 또 드려야 되고. 자영업자들의 이런 현실적인 고충을 감안해서 현재 해당 자치구도 처벌과 단속보다는 현장 계도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의 전화도 많이 오겠어요. 아, 예, 맞습니다. 저희가 4월 1일 전후로 되게 많이 왔었는데 그 내용 자체가 이게 일회용 컵이 맞느냐 이런 구분을 확실히 해달라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일회용 컵이라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여기 뭐 주민분들께서 볼 수 있는 테이크아웃 용도로 가져가는 그 컵 있잖아요. 플라스틱 얇은 컵. 이게 이제 규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춘함이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4월부터 카페 매장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건 바로 이 플라스틱 컵입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플라스틱을 포함한 일회용품 폐기물이 눈에 띄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실제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폐기물 발생량은 종이 25%, 플라스틱 19%, 비닐 9% 증가한 현실입니다. 일회용 쓰레기를 줄여야 하는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식당에선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지금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해서 홍보하고 또 점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게를 쭉 둘러보니까 우리 가게는 일회용품이 거의 없네요. 일회용품 쓰면 아무래도 공해되고 그리고 좀 번거롭더라도 컵이고 다 저희가 수저도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삶아서 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가게 내에서는 그렇지만 배달이나 포장은 또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사실은 포장도 그래서 저희는 배달 같은 거 사실은 안 하거든요. 그냥 여기 오시는 분만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일회용은 안 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물론 바뀐 규칙들이 정착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인들도 진심을 다해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4월 1일부터 매장에서 취식식 기본으로 머그잔이 제공됩니다. 친절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매장 내에서는 일회용 컵은 사용 안 하는 거예요? 뭐 잠깐 앉아있다 가시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또 금방 가셔가지고 해드리긴 해드려요. 왜냐면 너무 또 거부하면 또 손님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해드리는데 이제 또 바로 앉아있다 가시니까 그거 말고는 이제 다 아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부. 카페 한쪽에 특별한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러 개의 공유 텀블러를 준비한 이보영 대표. 이용하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이랑 같이 합의해가지고 저희한테 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구청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빌려드리는 건데 사용하신 다음에 가져와서 반납하는 시스템이에요. 이춘함도 오늘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직접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전용 컵에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한테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고객님들께서도 같이 적극 동참하셔서 환경보호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폐기물 발생과 그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서는 관계업계와 시민 여러분의 다이어트 컵 사용하는 등 일회용품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를 사는 동안 일회용품은 어느새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수많은 쓰레기를 만들고 환경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시작된 일회용품 사용 규제. 강력한 단속보다 더 필요한 건 우리 스스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진지한 노력과 적극적인 동참이 아닐까요?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저희는 낮과 다르게 대구의 문화유적지에 조명을 다 입혀놓았습니다. 그래서 낮에 보는 거랑 밤에 보는 아름다움이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조명을 넣는 아름다운 청라언덕과 또는 계산성당을 통해 가지고 대구의 아름다움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번 결과를 볼게요. 네. 때론 좀 차갑고 조금 복잡해도 네가 있는 서울 서울이 정신없이 오고 가는 사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그려가지고 제 방에 장식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전에 볼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해설만 들으면 지루함을 느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해설사 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공연을 즐겁게 준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고 당신은 빼앗기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 시를 썼어요. 그리고 경상도 토백이 남자니까 신부님, 더망지 신부님이 다시는 불이 나도 타지 않는 석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3.1 만세운동길에 대한 역사는 1919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대구는 3월 8일에 만세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학생들이 이 길을 통하여서 야산에 결집하기 위해서 이 길을 경유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3.1 만세운동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다시 한번 받아 대한독립 만세! 제가 대구에 산 지 한 30년, 40년 돼가는데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거든요. 설명도 너무 잘해주시고 새로운 거를 많이 알게 됩니다.